2025년 4월 2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충격적인 순간이 생중계됐다. 바로 국민의힘 소속 중진위원 장제원의 장례식 장면이 전국으로 송출된 것이다. 정치인이자 학자, 방송인, 그리고 가족 중심의 가장으로 불렸던 장제원 위원의 마지막 모습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과 동시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장제원, 강성 우파의 상징에서 한 가정의 남편까지. 장제원은 1967년 3월 3일 부산에서 태어나 정치 명문가의 핏줄을 타고났다. 아버지 장성만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정계에 입문한 그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 야망이 강했던 그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첫 금배지를 달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방송인으로도 활동하며 냉철한 비판가, 보수 농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특히 정치평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강한 어조와 독설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논란도 그를 따라다녔다. 음주운전, 자녀의 연예계 활동 개입, 내부 반란 혐의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정치는 책임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며 살아남았다. 장제원의 장례식 생중계, 대한민국 정치계 최초의 실시간 송출. 그러나 그의 장례식이 생중계된다는 소식은 정치권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충격이었다. 서울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KTV, YTN,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실시간으로 장례식을 송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마지막 길이라는 컨셉은 그의 측근이 기획한 것이며 이는 보수층의 상징이었던 그가 국민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로 읽혔다. 영상에서는 아들 장용준, 래퍼 노엘이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 부인 한윤순 여사가 직접 헌화를 하며 무너지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 장면을 보며 SNS에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중계는 처음 본다는 반응을 남겼다. 부인 한윤순 여사 베일에 쌓인 그녀의 정체. 한편 장제원의 부인 한윤순 여사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정치적 스포트라이트에서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그녀는 이번 장례식 생중계 이후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섰다. 서울대학교 불문과 출신인 한 여사는 과거 통역사로 활동하며 국제회의를 자주 오갔다. 장제원 의원과는 유학생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그동안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정치적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는 전무했다. 장제원의 정치적 행보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주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아들 장용준의 돌발 행동이었다. 생중계 도중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아빠, 저는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논란 속에서도 아빠는 끝까지 저를 감쌌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젠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하늘에서도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이 시청했으며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그의 이미지에 전환점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장면조차 기획된 쇼라는 비판이 나왔고 반면 일부 대중은 인간적인 모습에 눈물 흘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례식 이후 정치권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를 보수의 기둥, 정치적 소신의 아이콘으로 평가하며 국가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생중계로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는 시도라며 냉소를 보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 사태를 정치와 죽음의 결합, 쇼비즈 정치의 극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에게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이해되지만 그 형식과 연출에 대한 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장제원의 가족은 외부에는 정상적이고 단란한 보수 가정으로 알려졌지만
내부 사정은 평탄치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측근은 익명으로 장 의원은 가정에서도 매우 엄격했고 특히 아들에 대해 기대가 컸다. 하지만 아들의 연예 활동과 사고는 그를 매우 힘들게 했다고 전했다. 부인 한윤순 여사는 장 의원이 정치 활동에 몰두할 때 홀로 가정을 지켰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우울증을 겪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정치인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 여자로서의 외로움이 깊었다는 지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마지막까지 대립각을 세운 이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 정치적 전선. 생전 장제원과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대립했던 인물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장례식에 불참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그의 방식엔 동의하지 않지만 고인의 명복은 빈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을 뿐이다. 이런 행동은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샀고 일부는 정치적 비열함이라며 비난했다. 장제원의 장례식 생중계는 단순한 애도 이상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유산, 가족의 진실, 이미지 전쟁, 그리고 미디어 소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이 모든 것은 한 남자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민낯이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죽어서도 대한민국 정치사를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부인 한윤순 여사와 아들 장용준이 남겨졌다. 장제원의 엄청난 재산은 2.200억 원에 달한다. 진실과 의혹의 교차점. 그러나 그가 남긴 재산 목록은 이 봉사위 정의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가를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다. 별표. 장제원 의원의 총재산. 추정가 2.200억 원. 별표이라는 타이틀이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다수의 언론은 이 숫자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일부 정치평론가는 이를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어디서 온 것일까? 단순한 투자의 결과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정치적 거래의 결과일까? 이 기사는 그 놀라운 수치의 실체를 해부하고 장제원 의원과 그 가족이 운영해온 재산의 흐름을 치밀하게 추적하며 대중이 놓쳤던 진실을 밝혀낸다. 장제원 의원은 2024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본인의 총자산을 약 92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 수치는 대부분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부산 해운대구의 고급 아파트, 주식 자산, 그리고 부인의 명의로 된 일부 사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초 복수의 경제 전문지가 별표 장 의원의 실질적 자산은 2.200억 원에 이른다. 별표는 보도를 내놓으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 추정치는 다음 항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인 명의 부동산 자산 약 1.200억 원, 국내외 주식, 펀드 약 600억 원, 자녀 및 배우자 명의 신탁 자산 약 300억 원, 예금 및 현금성 자산 약 100억 원. 이 보도가 공개되자 정치권과 금융권은 충격에 빠졌고 국세청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시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부동산 자산은 단순한 강남 아파트 수준이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3개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지속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법인명 등록 주소 보유 부동산 추정 가치. 주식회사 재원디벨롭먼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업용 빌딩 세 채 약 430억 원. 주식회사 YH 컨설팅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가 고급 호텔 부지 약 390억 원. 주식회사 용준자산관리 세종시 신도시 개발지 세 필지 약 380억 원. 이 법인들은 모두 장 의원의 부인 한윤순 여사 또는 자녀 장용준 씨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는 직접적인 등기인은 아니지만 법인 이사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 의원은 코스피 하락장에서 대규모 매수를 감행했다. 정치인이면서도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소문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문제는 그의 매수 종목이 놀랍도록 정교했다는 점이다. 예시로
그는 2009년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 계열사 주식을 대거 매입, 이후 상장과 함께 8배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21년 카카오 주가가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약 2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같은 신의 한 수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보를 미리 받은 것이 아니냐는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은 일부 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장 위원의 아들 장용준, 래퍼 노엘은 연예계 활동 외에도 투자회사 YJ 인베스트의 대주주로 밝혀졌다. 해당 법인은 암호화폐,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왔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약 12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또한 부인 한윤순 여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국내 유통권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한윤상사, 가칭은 연매출 약 3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관련 브랜드가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늘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해왔지만 그가 은밀하게 구축해온 자산 네트워크는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특히 젊은 세대는 우리는 집 한 채도 없이 고통받는데 국회의원은 가족까지 포함해 2.000억 원을 모은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산이 많다고 죄냐는 옹호론도 있지만 다수는 정치를 이용한 자산 증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된 자산 대부분은 가족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며 저는 그 자금 흐름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투자와 자산 형성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위법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SNS는 여전히 수천 개의 비난 댓글로 도배되고 있으며 언론은 해명보다 수사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논조로 보도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원, 금융감독원이 모두 움직인 지금 장제원 의원의 정치 생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만약 불법 증여, 미공개 정보 거래, 탈세 등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그의 정치 경력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무런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능력 있는 정치인, 자산 관리의 귀재라는 이미지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대중에게 통할 것인가이다. 장제원의 2.200억 재산 논란은 단순한 정치인의 사적 영역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정치 권력과 자본의 유착을 모두 드러내는 축소판이다.